안녕하세요.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규 대표 원장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까지 해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임플란트 뼈이식이라고 하면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 세 가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식골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이 뼈이식, 이식골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본인의 뼈의 양과 밀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뼈가 얇거나 손실된 경우 이식골을 통해 뼈 조직을 보충해야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시술 후에도 기능적, 심미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진료와 검사를 거친 뒤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뼈를 이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뼈이식 시에 알고 계셔야 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동종골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동종골은 동종의 골, 즉 우리와 종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뼈입니다. 보통 사후 기증된 뼈를 멸균 처리해서 치과 치료에 사용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전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멸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종골은 같은 종에서 얻은 뼈이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큰 부작용 없이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매우 큰데요. 이식 후 회복이 빠르고 새로운 뼈가 생겨나도록 재생을 돕기도 합니다. 또 인체의 면역 반응에도 잘 적응하고요.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 환자 자신의 뼈로 대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종골은 주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분 가지고 있는 뼈의 양이 안전한 시술 후에 필요한 뼈의 양보다 부족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임플란트가 잘 자리 잡도록 기초뼈를 보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심각한 치주염으로 뼈가 일부 소실된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주염 치료와 함께 적절히 활용하면 잇몸뼈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동종골이 사람의 뼈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이종골은 사람의 뼈가 아닌 동물의 뼈를 말합니다. 주로 소나 돼지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뼈이식 재료입니다. 잘 이식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이식하는데 뼈가 자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종골은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뼈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뼈 재생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이식 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뼈로 자연스럽게 대체되면서도 뼈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골 이식 후 안정적인 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종골을 언제 사용할까요? 이종골도 동종골처럼 주로 뼈의 두께나 양이 부족한 경우에 쓰는데요. 특히 상악동 거상술 같은 시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뼈 양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재료와 혼합해서 더 안정적인 뼈 재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동물성 성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동종골보다는 체내 적응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성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종골과 이종골은 자연에서 생긴 뼈를 가공해서 쓰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합성골은 자연 뼈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제작된 골 재료를 말합니다. 보통은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칼슘 화합물이나 인산칼슘 등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합성골 또한 뼈가 잘 자라도록 지지대 역할을 한 뒤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환자의 본래 뼈 조직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합성골은 뼈 이식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료이고 또 모든 제작 과정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다른 이식골에 비해 감염 위험과 알레르기 반응이 낮습니다. 가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인공 재료라는 것에 거부감 같은 것을 더 가지시거나 감염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 합성골이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염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동종골이나 이종골에 비하면 기본의 뼈 조직과 결합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합성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나 감염 위험이 낮아서 고령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치조골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뼈 형성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 후에는 무엇보다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주의사항 몇 가지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식 후 2, 3일 동안은 딱딱한 음식이나 뜨거운 음료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시술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조골 이식이 큰 자극을 받으면 모양이 틀어지거나 회복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염증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양치를 할 때는 이식 부위를 피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구강세정제를 사용해서 세균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술 직후 일주일간은 금연과 금주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식 부위가 많이 부어오르거나 피가 심하게 날 때 혹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빠르게 치과에 전화를 주시고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을지 확인하고 만약 감염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특징과 차이점이 잘 이해되셨다면 치조 이식골 선택할 때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꼼꼼히 검사를 받아서 환자의 뼈 상태와 체질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재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임플란트를 받고 싶은데 내 기준, 치아나 뼈, 잇몸이 약한 것이 걱정이 된다면 뼈 이식뿐 아니라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여러 치료와 방법들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우선 치과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익한 치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이룰 허기호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